네,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승리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네, 내일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4월 모의고사를 치르는 날입니다. 선생님, 내일 시험 치르는 고3 학생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아마 오늘 학교에서 네. 거의 1교시부터 7교시까지 모든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네. 내일에 대한 잔소리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좀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월 달에 못 봤던 부분들 있으면 그거 잘 만회해서 해보고 그것을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날로 잡겠다. 그냥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오늘 밤 일찍 좀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치르시고요. 먼저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진 선생님, 우리 학생들이 3월 모의고사에서 국어가 좀 어려웠다라고 평하는 학생들이 참 많거든요. 내일 모의고사를 앞두고 우리 학생들이 유념해야 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국어가 AB형이 통합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 점수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영역이 독서, 즉 이제 쉽게는 이제 비문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문계 학생들이 어떤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문, 사회 또 인문계 학생들은 자연계 쪽하고 연관되어 있는 과학, 기술 쪽의 어떤 지문 이 부분을 잘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인문계 학생들은 이 도표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 그런 연습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예, 비문학에서 계열별로 이제 약점이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지문들을 좀 주의해서 읽어봐라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그 정주환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신데요. 네. 내일 우리 학생들에게 수학에 관련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3월달 학생들 시험이 어려워서 그 시간이 모자라서 못 푼다는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문제를 받아들면 1번부터 풀지 마시고요.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를 쭉 읽으시면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동그라미, 그 다음 좀 애매한 문제는 세모, 그 다음에 이 문제 딱 봐서 못 풀겠다 그러면 X를 한 다음에 동그라미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세모 X로 하다 보면 뒤에 문제에 가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좀 시간을 두고 좀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객관식이 21번에 4점짜리 문제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이 이제 22번 3점짜리 쉬운 문제인데 어차피 1점짜리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에서 보면은 22번에 이제 주관식 문제가 실제 제일 쉬운 문제인데도 정답률이 뭐 60, 50도 안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21번에서 다 진을 뺀 다음에 22번에 하다 보니까 이제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어차피 1점 차이니까 21번 버리시고요. 22번에서 보신 다음에 다시 이제 다 마친 다음에 21번에 도전하시는 게 좀 점수 올리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알려주신 부분들 우리 이제 스킬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딱 수능 당일에 가서 하려고 하면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요.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문의사항은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네,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까요? 네, 오늘 만나볼 학생은 브랜드 마케터, 패키지 디자이너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4.63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89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잠재력, 헌신, 사랑입니다. 희망대학은 국민대 시각디자인학과 국민프런티어 전형, 중앙대 광고홍보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이화여대 시각디자인 전공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각 디자인과를 지망하는 고이입니다. 네, 우리 학생 앞에 보니까 브랜드 마케터, 패키지 디자이너 되고 싶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그런 꿈을 키웠어요? 제가 일단 디자인에 관심 갖게 된 거는 중학교 때부터 그냥 미술에 쭉 관심이 있었는데, 네. 제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역사 동아리를 해요. 거기서 위안부 할머니들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에 관한 브랜드 중에 마리몬드나 히움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를 좀 더 알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에 관한 역사를 제가 디자인을 통해서 더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진로를 결정하게 됐어요. 네, 저는 이제 뭐 브랜드 마케터, 패키지 디자이너에서 상업적으로만 접근을 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학생이 정말 깊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상담을 통해서 많은 도움 얻어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상담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예, 최진규 선생님 아주 우리 학생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속 깊은 학생인 것 네. 같은데요. 우리 학생의 특징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오늘 핵심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상당히 그 잠재력은 충분히 갖고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보여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에서 보여졌듯이 역사의식이라든지 또는 본인의 어떤 관심 분야에서 굉장히 열정을 다해서 학교 생활에 임하고 있는 그런 학생으로 이제 읽혔습니다. 특히 이제 상담서에서 보면은 어떤 디자인에 대한 어떤 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그냥 역동적이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어떤 학교 생활을 제가 보지 않더라도 눈에 선하게 읽혀지는 그런 모습, 상당히 감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최진규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입니다. 네, 그 수시와 정시 경쟁력은 제가 그 수시 같은 경우는 30, 그 다음에 정시는 70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정시 경쟁력을 뭐 최근에 참 정시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정시 경쟁력을 상당히 높게 보셨어요. 네. 예, 최진규 선생님, 정시 경쟁력을 높게 보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드러난 수치가 될 텐데요. 이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이 평균이 4.63 등급이에요. 물론 이제 1학년이니까 아직 이제 2학년하고 3학년 1학기까지 남아 있는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은 그렇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내신 성적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평균 등급이 2.89 등급이니까요. 내신 4등급 때 수능 2등급 때라면 당연히 수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수능 쪽에 비중을 좀 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시를 생각할 때 이제 내신 성적 외에도 비교과 기록을 참고를 해야 될 텐데 비교과 기록을 봤는데 우리 학생이 타 학생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임팩트 있는 내용은 조금 부족해 보이지 않느냐라고 저는 느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성적 같은 경우가 우리 학생이 그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향상되는 그런 추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지나치게 수시에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좋은 쪽을 지금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정시 쪽에 좀 비중을 높게 뒀습니다. 아우, 성적이 예. 꾸준히 향상되는 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을까 싶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성적과 비교가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꾸준히 향상하고 있는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3월 달에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요. 국어 3등급, 수학 나형 3등급, 영어 1등급 절대평가죠. 그 다음에 한국사 4등급이고요. 생활과 윤리 2등급, 세계지리 2등급에서 등급 평균이 2.89가 됩니다. 작년 11월 달 전국연합 성적과 이번 3월을 비교해 보면은요. 국어는 3등급에서 3등급으로 이제 큰 변화가 없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등급 올라갔고요. 영어는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당히 2단계나 이렇게 올라가는 괄목할 만한 향상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탐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일반 사회가 3등급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생활과 윤리로 바꿔서 2등급으로 이제 한 등급 정도 올라갔고요. 네. 두 번째 사탐 과목은 지난해에는 지리가 4등급이었는데 세계지리로 3월 달에 바꿨는데 이건 한 등급이 떨어져서 5등급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성적이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과목이요. 수학일 텐데 수학은 지난해 9월 달에 6등급이었어요. 그랬는데 11월 달에는 4등급. 그런데 올 3월 달에는 3등급까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우리 학생이 수학에 대한 고민이 좀 있다라고 상담서에 적어주긴 했는데 이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은 아주 급격하게 이렇게 향상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아마 욕심을 부리는 건 1, 2등급 쪽인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추세로 나간다라면 아마 우리 학생이 목표로 하는 등급에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영어는 이제 우리 학생이 원점수 96점이면은 뭐 이건 상당히 높은 점수거든요.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국어가 3등급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게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극복돼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능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떤 탄력을 받으면서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정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있는 학생이라고 계속 평가를 해주시면서 지금 모의고사 성적 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현재 그 모의고사 점수가 만약에 수능일 경우에 우리 학생 어느 정도 대학 갈 수 있을지 좀 평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본인이 정신과 수신가를 가늠하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을 3월달 이제 전국연합 성적, 물론 이제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나 백분위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은 일단 제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표준 점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국수 형탐 800점 만점에 486점 정도로 제가 이제 예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생이 가군에 국민대 시각 디자인학과를 수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이제 실기 전형도 있고 수능 100% 전형도 있는데 수능 100% 전형의 경우에는 510점 정도 돼야 되니까 아마 여기는 한 24점 정도 부족해서 상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화여대 시각 디자인 전공 같은 경우는요. 여기도 이제 가군이 될 텐데 여기는 조금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518점 정도니까 여기도 이제 32점 정도가 높아서 상향이고요. 그다음에 나군의 중앙대 광고홍보학과 같은 경우는요. 521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35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학생의 486점 정도로는 지금 원하는 학과에 정시로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는 아직은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잖아요. 2년 정도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그 수능 성적 중에서도요. 특히 이제 국어에서 문법 부분하고 독서 쪽을 좀 보완해 주고요. 그다음에 수학에서는 이제 추론 쪽에 점수가 거의 맞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영어는 독해는 괜찮은데 이 쓰기 쪽에서 이제 약간 이제 실수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을 극복한다라면요. 아마 이제 우리 학생의 어떤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우리 학생이 그 상담소에 보면요. 1학년 때 꿈이 정확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그 행사를 참여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디자인 쪽에 중학교 때부터 이제 생각은 해왔지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진로를 잡겠다는 생각은 못 한 것 같은데 학교에서 행사를 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술 시간에 미술 선생님께서 아마 이제 가면을 만들라는 어떤 과제를 내주셨던 것 같은데 그 미술 선생님께서 이 가면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이 8시간이나 걸려서 아주 굉장히 성심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아마 칭찬해 주셨던 부분들이 아마 미술 분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어떤 본인의 어떤 진로로 설정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학생 생각은 어때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아마 이제 그런 어떤 그 동기가 이제 칭찬이 이 어떤 동기가 돼서 우리 학생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진로를 잡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학생부를 제가 읽어가면서 조금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은 진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것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보다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우리 학생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어떤 결론은 지금 냈나요? 네,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하려고요. 아, 좋아하는 쪽으로요. 예. 그런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적이 가장 좋은 순인데요. 1학년 때 성적입니다. 영어가 3.5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국어 4.5등급, 사회 5등급, 수학 5.5등급. 수학 성적이 좀 낮은데요. 모의고사 성적은 계속해서 향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4.63의 평균 등급을 갖고 있고요. 네, 학기별 추이도 봐주실까요? 네, 내신 성적 추이인데요. 국어는
국어는 1학기에 비해서 2학기에 한 등급 올라가서 이제 5등급에서 4등급이고요. 수학은 6등급에서 5등급, 영어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이렇게 이제 하락되는 그런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학년 때까지 내신 성적이 4.63이니까요. 상당히 좀 아쉽고 또 내신 성적만으로 본다라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그 학생부 전형이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2학년 때 성적이 있고 3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굳이 생각을 한다라면은 저는 그렇게도 봐요. 이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2학년 때 성적이 향상되고 3학년 1학기까지 꾸준히 향상된다면 아마 이것은 상당히 더 좋은 평가를 받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조금 이제 그 학생부 기록에서 아쉬웠던 그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은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진로를 갖고 있는 학생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적절하게 잘 조화롭게 설명이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특히 이제 미술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줄로만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 재능을 갖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건 좀 이제 그 말 자체가 조금 추상적이다. 그래서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본인의 활동이나 수업 시간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기록됐다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것은 2학년 때 조금 더 이제 보완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최중현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독서 활동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구름이에요. 수상 경력,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이 구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아직 뭐 1학년만 마친 2학년 이제 초반의 학생이다 네. 보니까 아직까지는 비교과가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오늘 연락을 잘 한 거 같지 맞아요. 않습니까? 방향을 잘 설정할 방향을 수 잡을 수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예, 최진균 선생님 우리 학생에게 지금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평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그 우리 학생이 제가 이제 그 구름을 좀 많이 줬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아마 2학년 때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떤 기록, 본인의 활동이 좀 더 역동적으로 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제가 이제 바라는 마음이라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비교과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저는 독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서 분야는요, 제가 이제 맑음을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거든요. 1학년 때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제가 세보니까 28권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독서 분야에 대한 활동이 역동적으로 기록이 잘 돼 있고 특히 이제 영문학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원서를 읽은 부분들은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장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9건이 있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수상 경력이 있었는데 본인의 진로 쪽인 어떤 그 미술이나 이런 어떤 그 광고 쪽의 어떤 부분은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율활동 쪽에서는 이제 1학기에 이제 학급 부반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임도 참 성실히 수행을 하긴 했는데 수학이나 과학 관련된 쪽에서 자율활동이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진로 쪽하고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은 역사 관련 동아리에서 이제 열심히 아까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역사적인 분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렇지만 본인의 정작 중요한 진로 쪽하고는 조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봉사활동은 1학년 때 37시간을 했는데요. 개인이 한 시간은 27시간이 됩니다. 특히 이제 장애 후 봉사활동에 이렇게 꾸준히 참여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활동 자체는 좋지만 특기사항에 이것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진로 활동은 평상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진로 활동 정도의 기록 이고 본인의 진로를 위한 어떤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미흡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은 평이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 학생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임팩트 있는 내용 아주 역정적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 부분이 우리 학생이 아마 2학년 때 또 3학년 1학기 때 학교생활기록부를 본인이 이제 보완해 나가야 될 어떤 하나의 그런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고요. 학교생활기록부를 담임 선생님이나 또는 교과 선생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내가 활동한 내용이 있다라면은 혹시 누락되거나 이런 어떤 기록에 있어서의 어떤 정밀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갖춰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 지금 현 상황을 이제 판단을 또 해주시고 아무래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학생이다 네. 보니까 선생님께서 보충해 나가야 될 부분들을 많이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를 살펴보셨는데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학은 어디가 될까요? 네, 희망대학 중 이제 눈여겨볼 대학은 이 화면을 보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학생이 1지망이 국민대 시각디자인학과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었고요. 2지망 중앙대 광고홍보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3지망 이화여대 시각디자인 전공 미래인재 전형인데요. 역시 이제 저는 1지망 국민대 시각디자인학과 국민 프론티어 전형으로 일단 진단을 해봤습니다. 예, 국민대학을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뽑아주셨는데요. 뭐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선 이제 우리 학생이 가장 원하는 대학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는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학이고 또 학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꼭 이 대학에 진학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도 있고 그래서 이 대학을 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정밀 진단해 보는 것들이 우리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우리 학생이 국민대에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나요? 네, 역시 이제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교과 준비도의 경우에는요, 이제 교과라는 건 이제 결국은 내신 성적을 의미하는 거니까 네.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별점 2개로 봤고요. 비교과 준비도도 이제 앞으로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별점 2개고요. 수능 준비도는 이제 수능 체제가 없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국민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도 살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국민대의 특징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대 시각디자인학과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거든요. 모집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3명입니다. 시각디자인학과 전체 정원은요 43명인데요. 수시에선 단 6명만 뽑는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인 국민 프론티어 전형은 그 중에서도 3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특기자 전형 3명이니까요. 우리 학생은 이제 3명에 포함돼야 이제 합격자에 들어가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전형은 올해 신설됐어요. 이제 전형 방법은요 1단계 3배수인데 서류로만 이제 100% 뽑고요. 2단계에 가서는 1단계 성적 60에 면접 40입니다. 서류에서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활용을 하고요. 자기주도성이라든지요. 또는 도전정신이라든지 전공 적합성, 인성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까지 가게 되면요. 면접은 서류를 이제 확인하기 위한 그런 심층 면접이 될 텐데요. 10분 내외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체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지원 가능 성적으로 보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내신 성적 3등급 안쪽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은 이제 내신 성적이 4.63이니까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이제 2학년하고 3학년 1학기에 내신 성적을 좀 올려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으로도 이제 3명을 뽑긴 하는데요. 요 경우는 전국대에서 이제 지정한 대학이 있거든요. 그 입상 경험이 또 있어야 하는 그런 제한 조건이 있고요. 정시 모집을 가장 많이 뽑죠. 37명을 뽑는데요. 여기서는 37명 중에 실기로 32명이고요. 비실기 이제 수능만 가지고 보는 게 또 5명을 이렇게 나눠서 뽑아요. 근데 수능을 반영할 때요. 수학을 빼고 국어, 영어, 탐구 2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동등한 비율로 1대 1로 이제 100분의 1을 반영하는데요. 한국사는 4등급 이상만 되면은 만점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실기가 있는 전형 같은 경우는요. 교과 성적이 11.39%고요. 수능이 50.63%, 그다음에 실기가 37.98%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합격자의 수능 100분위는 이제 평균이 87% 정도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비실기 전형 같은 경우는 뭐 수능 100%로만 뽑으니까요. 요 경우는 합격자의 수능 퍼센테이지는 평균이 이제 90%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어떤 상황을 볼 때는요. 수시는 너무 적게 뽑잖아요. 그래서 정시 쪽에 오히려 지원하는 것이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정시에서도 비실기는 5명밖에 안 뽑으니까 실기가 많이 뽑으니까 실기를 고려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면은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에 우리 학생이 전력 투구하기 위해서 쏟는 시간과 실기 전형에 쏟는 시간 어떤 게 효율적이냐 이렇게 이제 학생도 고민이 될 텐데요. 제가 볼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 쪽보다는 실기 쪽을 준비해 가면서 수능을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가는 것이 이 대학에 합격하기 위한 어떤 척경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학생부의 어떤 약점들 이런 부분들을 보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실기를 준비해서 정시까지 가는 이런 방향성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학생이 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6번의 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수시 같은 경우에 뭐 다른 또 추천할 만한 대학 있으실까요? 네, 역시 이제 추천 전형일 텐데요. 요거는 이제 화면을 보면서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수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3개를 추천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도전한다는 의미니까요. 이제 국민대 시각디자인학과는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세종대 신문방송학과인데요. 이 창의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16명을 선발하는데요. 1단계 3배에서 서류 100이고요. 2단계는 1단계 70에 면접 30인데요. 최저가 이제 없는 그런 전형입니다. 숙명여대 홍보광고학과인데요. 숙명 미래 리더 전형인데요. 11명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학생이 학급 부반장을 했기 때문에 리더십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1단계 이제 서류고요. 2단계 역시 이제 서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 전형을 또 제가 이제 3개 정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민대 시각디자인학과 저는 일반 전형 그 실기 전형을 좀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37명이니까요. 가장 많이 뽑고요.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요. 지원 가능 점수로 이렇게 본다라면은 표준 점수로 계산을 한다면 498점이니까요. 우리 학생이 3월달 전국연합의 성적이 486점이거든요. 표준 점수 12점 정도니까요. 여기는 충분히 우리가 도전해서 어떤 실기만 받쳐주면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각 디자인학과 중에 이 서울 과기대 디자인학과가 또 유명하거든요. 여기는 일반 전형 나군에서 이제 73명을 뽑는데 1단계 수능 100이고요. 2단계는 1단계 60에 실기 40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그 표준 점수로 496점 정도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 학생이 한 10여 점 정도 지금 현재 부족하다 표준 점수로 이렇게 보면 얼마든지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 그 광고 홍보학과인데요. 여기는 에리카 캠퍼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시에 이제 19명을 뽑는데요. 수능으로만 100% 선발하는데 지원 가능 점수는 506점이 됩니다. 그래서 정시로서는요, 우리 학생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까지 살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상담 받아보니까 어땠어요?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아까 국민대 실기 37명을 뽑는다 했는데 네. 그게 실기만 뽑는 거예요? 성적은 안 보는 거예요? 수능 제가 성적은? 이제 그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는요 학생부 교과를 11.39% 보고요. 그 다음에 수능을 50.63% 보고요. 그 다음에 실기를 37.98%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면요. 교과 10%, 수능 50%, 실기 40% 이렇게 보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수능 성적이 가장 비중이 높긴 하지만은 실기 성적도 40%나 되기 때문에 실기 어떤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실기를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학생 자세한 내용 이메일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아직 2학년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학생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